치주 질환을 가진 사람은 뇌졸중이 올 확률이, 폐렴이 올 확률은, 심장 질환이 올 확률이 6배나 높다. 입속 나쁜 세균이 전신으로 흘러 질환을 유발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너무 징그러. 1억 말이죠. 1억 말이요? 심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리가 시급합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구강세균 검사 결과. 이거 제 거 아니야? 양치질로 세균수를 줄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양치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입속 나쁜 세균을 타파하는 법. 칫솔에 그 답이 있다. 치아 표면뿐 아니라 일반 칫솔이나 회전식 전동 칫솔이 채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오, 깨끗해요, 깨끗해요. 깨끗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입속 나쁜 세균을 줄여주는 하얀 가루의 정체는 평균 9억 9천 마리 정도 세균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요. 나는 몸신이다에서 알려주는 구강세균 관리의 모든 것. 근데 난 200만 넣으면 다 넘어가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건강한 삶을 위해 나는 몸신이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뭐 아이 키우는 재미에 아주 쏠쏠 하시다는 김인석 씨가 오늘 와 계신데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아들 태양이 키우는 재미에 쏠쏠한 재미를 네. 느끼고 있는 개그맨 김인석입니다. 근데 반갑습니다. 얼굴이 더 멋있어졌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 육아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애기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애는 살찌는데 제가 쪽쪽 빠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20대, 30대, 40대 일찌감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그 어느 연령대라 하더라도 지금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기 다음으로 많이 걸리는 흔한 질환이에요.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별거 아닐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부위까지 망가뜨리는 아주 심각한 위험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심근경색, 뇌졸중, 폐질환,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성기능 장애 이 정도라면 뭐 전신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관련돼 있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환은 전혀 상식적으로 우리가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앓고 있는 환자의 암 발생 위험률이 남성은 16%, 남성은 16%, 여성은 9%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누구에게나 노출돼 있지만 이미 이 질환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다른 질환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감을 잡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전신질환의 주범, 치주질환입니다. 치주질환? 잇몸 아니에요? 네. 아니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잇몸이 안 좋으면 성기능 저하가 된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밝게 나세요? 왜 그거에 그렇게 민감하게 구세요? 아니, 둘째를 또 계획주의니까 민감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요 사실 이렇게 이게 안 좋으면 잘 못 먹어. 그래서 오래 못 살아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겠는데 이게 왜 뇌졸중이 오고 왜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이걸 내가 원인을 미리 알았었다면 치주 질환이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 만약에 먼저 알았다면 내가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생각하니까 부실한 내 잇몸에 있는 이 모든 게 지금 팍 떠오르네. 아, 자신 없으세요? 자신 없죠. 얼마 전에 저도 임플란트를 하나 했거든요. 네. 너무 일찍 있는데? 왜 그래 겁주고 그래요? 큰일 났는데 이거 진짜? 그리고 엉망이네 이거 엉망. 그 정도 아니에요. 애 낳고 이러면 더 심해진단 말이죠. 있지. 흥 무너지거든. 양쪽이 너무 짜증나요 오늘. 아무튼 제가
제가 그래서 입속 공격에 좀 자신이 없는 편인데 그럼 저도 막 저런 무서운 질병들이랑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떡해요. 자,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심지어 암까지. 치주질환 큰일인데요, 이거. 레이디 제인이 걱정되네요. 다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보세요. 할 수도 있지. 이게 정말 이 치주 질환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선 뇌졸중이 올 확률이 2.8배나 높고요. 심장 질환이 올 확률이 2.7배, 또 폐렴이 올 확률은 4.2배, 당뇨병이 올 확률은 6배나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상관?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얼마 전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감염성 질환이 아닌 병, 비감염성 질환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또 성기능 장애, 그다음에 암 같은 질병이 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 내과나 류마티스 내과 이런 데에서 치주 질환과 우리 병, 자기들이 과의 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갑자기 많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발표가 나와서 치주 질환의 위험성을 알려줬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얘기가 좀 심각해졌어. 굉장히 착.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잇몸 관리를 잘 하면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중요한 건 치주 질환을 그러니까 예방하는 방법. 예, 그걸 알려주시겠다 이제 그러신 거죠? 우리가 치주 질환은 그러면 쉽게 잇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잇몸.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 가운데 또 참 양치질이 중요할 텐데 제대로 된 칫솔 고르는 방법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몸신 주치 정말 엄선해서 모셨습니다. 자, 엄선이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엄선? 나와주세요.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치주 질환. 구강세균만 잘 관리해도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입속 세균 잡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겠다. 치과 전문의 백장현. 아니 모델이야 뭐야? 모델 같다. 아니 앉으세요. 저기 아주머니. 아주머니 앉으세요. 아 정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희 나는 몸시대 처음 나오셨어요. 네. 예,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과 전문의 백장현입니다. 네. 질문 있나요? 궁금한 게 있어서. 어머, 저분이 저러는 건 처음. 아, 선생님 결혼하셨는지 그것만 좀 여쭤봐 주세요.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여자 표정 봐 정말. 이 도끼 어린 거. 왜 이래? 좀 앞으로 오세요. 좀 앞으로. 앞으로 좀 와요. 땡겨 앉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치주 질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주 질환이라는 주제와 함께 등장한 질환들이 놀랍습니다. 류머티스 관절염, 당뇨, 폐렴, 뇌졸중, 암 이런 질환. 근데 심지어 주범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네.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번식하는 입속 세균 때문입니다. 입속 세균 때문입니다. 잇몸과 구강 점막에 증식하는 나쁜 세균들은 입냄새나 충치,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폐, 심장, 뼈, 혈관 등으로 이동해서 전신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침을 삼킨다고 해서 세균이 몸으로 퍼지는 것은 아닌데요. 학계에서는 입속 세균의 이동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안의 세균이 혈관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혈관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치주 질환을 앓게 되면 잇몸 염증으로 인해 가벼운 입솔질만 해도 피가 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혈관이 열리고 세균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 전신을 돌며 세균 감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위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직접 맞습니다. 침투를 한다는 얘기네요. 네. 아, 네. 네, 또 두 번째 경로는 입속 점막에 퍼져 있는 림프관 속으로 세균이 들어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균은 림프관의 림프액에 섞여서 흐르다가 정맥 속으로 들어가 혈액의 일부가 되는데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혈액 속 세균을 면역세포에 의해 제거할 수 있지만
만성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혈액 속 세균이 장기에 침투하면 버티지 못하고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잇몸병 환자 4만 8천 명을 18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잇몸병 환자의 암 발병률이 평균 암 발병률보다 14%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는 11배 정도 증가했으며 췌장암 세균 31가지 중에 26가지가 입속 세균과 일치했습니다. 췌장의 세균인데. 맞습니다. 네. 이것이 구강 관리를 통해 치주 질환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입속 세균 가운데 가장 그 치명적인 세균은 어떤 세균이 있습니까? 네, 구강 내 세균의 종류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약 700여 종입니다. 와우. 약 700여 종입니다. 와. 이 중에 유해균은 약 30여 종.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것은 뮤탄스와 진지발리스입니다. 들어봤어요, 진지발리스. 뮤탄스는 강한 산성 물질을 생성해 치아를 녹이고 충치를 만드는 세균이고 진지발리스란 세균은 이와 잇몸 사이에 아주 작은 틈으로 파고들어 치석이나 염증을 일으키는데 잇몸뿐 아니라 인체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 세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이동한 이 진지발리스균은 치매, 중풍, 심장 질환, 당뇨 이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으로 가장 위험한 세균인 적색 세균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 환자의 혈관 내벽,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의 염증 부위에서도 이 진지발리스균이 발견되곤 합니다. 세균 중에서도 이 뮤탄스균과 진지발리스균은 꼭 기억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뮤탄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입속 세균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질환에 걸릴까 또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을까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질병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야, 어떠세요? 여러분은 구강 관리에 좀 관심 많고 많이 관리하시죠? 신경 쓰시죠? 사실 저는 치과 가는 게 제일 무섭고 돈도 치과는 또 진짜 아까운 거예요. 밥도 잘 먹고 있는데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가끔 어떨 때 이렇게 피가 나고 그러면 저는 빨리 뛰어는 가거든요. 근데 지금 위에도 지금 이가 하나 깨져서 이제 이렇게 그물을 한번 떼웠는데 그걸 또 언제 제가 먹었는지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드셨어요? 아무리 식욕이 좋아도 금덩어리를 먹고. 아니 근데 김인석 씨는 그렇게 치과를 자주 간다고요? 저는 그 동기 가운데 저희 KBS 16기인데 동기 가운데 치과 의사가 있어요. 김영삼이 치과 의사 겸 개그맨인데 저랑 동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워낙 친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가요. 그래서 그냥 뭐 크게 손볼 거 없더라도 스케일링이나 뭐 마사지 같은 거, 네. 잇몸 마사지 같은 거 그런 거 가끔 받기도 하고. 예. 아니 그 보니까 하고 있네요. 지금 치열도 아주 고르고 색깔도 좋아요. 예, 그렇게 그래서 보이시지만 이게 라미네이트입니다. 앞니가. 속에는 뮤탄스와 진지발리스가 서식처군요, 서식.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예, 여러분, 관리는 잘 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분위기는 여기까지 좋았어요. 네. 네. 여러분 저 구강 세균 검사 하셨잖아요. 아니 그냥 검사한 거 아닌가요? 네, 뭐 이렇게 뭘 각을 하라 네. 그러고 뭐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쑤시고. 그게 구강 세균 검사였어요. 어떤 검사였나요? 네, 구강 내 세균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검사했고요. 세상에. 뭐죠, 저게? 뭐지? 화면에서처럼 입을 헹궈 검체를 채취한 후 나쁜 세균들이 각각 어떤 종류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알려드릴 텐데 결론적으로는 전신 질환 유병률 그 확률이 가장 낮은 분부터 높은 분으로 올라갈 겁니다. 빨리 발표된 5위부터 발표할 건데 5위는 그래도 조금 안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구강 세균 검사 1등만 하지 5위 누구십니까? 1등만 하지 마. 이모. 일등만 하지 5위 누구십니까? 1등만 하지 마. 이모. 없어요. 그냥 내주세요. 그냥 내주세요. 엄살. 그렇다면 우선
지금 5분 중에서는 가장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고요. 네. 저게 굉장히 좋다는 게 아니라 5명 중에 좋다는 거죠. 남은 데는 너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제로 어떤지 저희가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강 세균 영상이 있어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제 세균 영상이요? 네네. 마주보는 보시죠. 진짜 왜 이래요? 처음 보시죠, 왜 세균. 이래요? 같이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생겼을까? 예. 자, 5위 레이디 제인. 너무 징그러. 너무 징그러. 아, 지금 세균 수가 1억 마리죠. 1억 마리. 와. 세균 총량이 1억 마리가 넘는데 저분이 5위예요? 맞습니다. 입속 세균 수는 유동적이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평균을 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약 1억 개 정도의 세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 입속의 상황을 좀 확인하셨는데 어떠신지? 아니 너무 극혐이네요. 진짜. 아니 왜 저렇게 뭐가 저렇게 막 하단에 달도 떴어요. 그 모양도 다 각각이 살아있는 그리고 것처럼 애들이 되게 움직이고. 활발하네요. 컴퓨터. 아, 진짜 오빠들 너무 좀 시끄럽네요 오늘. 활발하게. 자, 그러나 이 모든 세균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입안에 좋은 세균도 있고 또 나쁜 세균도 있다고 하니까 문제는 나쁜 세균이에요. 1억 마리 가운데 과연 나쁜 세균은 얼마나 되는지 보실까요? 자, 이게 다 종류들이 있죠. AA부터 진지발리스까지 좀 이렇게 여러 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치를 확인하실까요? 다 있는 거예요, 저게? 와. 영어도 있어. 진지발리스 하나도 없고요. 많은 뮤탄스.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나쁜 세균 총량을 보니까 얼마 안 되네요. 44만여 마리. 1억 중에 얼마 없네. 이 표는 위험한 세균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균은 저 맨 위에 있는 AA균인데요. 가장 많이 발견된 세균은 보시다시피 인터미디아균이죠. 32만 개 정도 발견됐습니다. 이 세균은 사춘기성 치주염과 호르몬 관련 치주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레이디 제인 씨 같은 미혼 여성은 특히 조심해야 될 세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균이 내는 독소가 조산, 저체중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섭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세균이 아까 말씀드린 뮤탄스균입니다. 혹시 군것질이나 단 음식 좋아하시나요? 완전 좋아하죠. 네, 뮤탄스균은 다른 균보다도 강력한 충치 유발균입니다. 당류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그 수가 좀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제는 이 뮤탄스균이 충치뿐만 아니라 세균성 심장질환인 심내막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요. 혈관을 타고 심장에 도달한 이 뮤탄스균이 심장에 붙어서도 번식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뮤탄스균이 많은 이성과 키스나 뽀뽀를 하면은 전염될 수 있는 균입니다. 얼마 오는 거예요? 저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디 제인 씨가 아무리 열심히 양치질해서 관리를 하시더라도 뮤탄스균이 좀 많은 이성과 뽀뽀나 키스를 한다면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균이죠. 뮤탄스만 그렇게 전염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 저분한테서 옮을 것 같은데? 저분한테서 옮을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이제 미혼 여성인데 뭐 키스, 뽀뽀 이런 이야기 해도 그냥 편안하네요. 예. 저희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이 이 상태면 그러니까. 오빠는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아주 그냥. 자, 보겠습니다. 구강 세균 검사 결과 4위인 분은 누구십니까? 이모지 뭐. 아닐 거예요. 이모지 뭐. 이모. 4위. 이모지. 4위. 이모지. 다행이네. 다행이다. 걱정 많이 하셨는데 4위가 나왔고요. 여성분들이 일단 더 나은 걸로 나왔는데 자, 그러면 전체 세균 수를 보겠습니다. 어머. 어이구. 막히네. 3억이요? 달라요. 3배로 뛰었네요, 예. 1억에서.
이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없는 거야? 십자가 통장에 돈이었으면 이수정 씨는 어떤 겁니까? 총 세균 개수로만 놓고 보면 5분 중에 이혜정 씨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쁜 세균, 즉 전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균의 개수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나쁜 세균이 얼마나인지 보겠습니다. 자, 역시 징지바리스 안 나왔고요. 나쁜 건 예, 630만이니까 레이디 제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좀 이 수치도 한번 의미를 짚어주실까요? 총 세균 수는 많았지만 나쁜 세균, 즉 전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균의 숫자만 봤을 때는 레이디 제인 씨 다음으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즉 좋은 세균 수가 다른 분들보다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심내막염의 원인이 되는 뮤탄스균은 레이디 제인 씨보다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기준치 이상으로 많아 위험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혜정 씨 입속에는 포지티아균, 뉴클레아틴균이 고농도로 측정됐습니다. 저건 뭐예요, 그러면? 포지티아균은 심근경색이나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균이고요. 뉴클레아틴균은 궤양성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위 보실까요? 레이디 제인 이혜정 씨에 이어서 난가 봐, 2위. 난가 봐. 이렇게 떨려져. 정말 이건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총 세균 양부터 같이 보실까요? 적으신데 굉장히? 그러네요. 없어 보이는데요? 5,260만이니까. 애들이 힘이 없는 오, 거. 세균이 굉장히 적으시다. 근데 그렇다면 레이디 제인이나 이혜정 씨보다도 더 적게 나왔는데 왜 3위인 거죠? 제가 세균 상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용식 씨의 구강 상태를 먼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씨의 구강 상태는 지금 현재 출연자분들 중에 가장 안 좋았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식사를 하시나 제가 사실 궁금해서 여쭤볼 정도였습니다. 지금 어금니들이 몇 개 남아있긴 하지만 어금니끼리 맞물리고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금니가 4개가 있지만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어금니라 작은 어금니까지만으로 식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작은 어금니마저 뿌리만 남고 썩고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장이라도 임플란트나 틀니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번 검사에서 비교적 세균 수가 적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 치아 개수가 적었기 때문에 세균의 숫자도 그에 맞게 애들 집이 없었구나. 집이 몇이 없으니까. 아니, 특히나 이 어금니니까 얼마나 숨을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날짜를 이걸 전부 다 틀니로 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습니다. 아니 정말 부지런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 상태는 이렇게 두신 채로 여태까지 계셨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앞으로 이 일을 온전히 다 하신다면 또 얼마나 더 왕성하게 드실까 하는 생각이 얼마나 건강해지실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서 그 말씀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 치아 숫자가 적으니까 이제 세균이 적었다. 그렇다면 나쁜 세균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포지티한가 저게 많아. 확실히 뮤탄스 많고 포시아라는 게 많이 나오는군요. 네. 심근경색이나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라고 했던 포지티아균의 수가 이혜정 씨보다 5배 정도 많았습니다. 이거 왔다 갔지. 이 정도면 과거에 심혈관 질환을 앓으셨거나 아니면 앞으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 양쪽에 이 두 남자는 입속이 얼마나 더러운 건가요? 보겠습니다.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1위고 한 분은 2위입니다. 2위 하자. 그래. 그 차이가 아직까지 2위 하자. 아직까지 그래. 1위는 하지 말자. 아, 이제 집에 가면 뽀뽀도 못하게 하겠네, 이제.
예, 결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열어주세요. 자, 2위가 발표되면 바로 1위는 결정되는 겁니다. 예, 2위 그래도 먼저 열어주세요. 아이고, 누굽니까? 아이고, 아이고. 누굽니까? 어떡해요? 어떡하세요? 이거 나야? 어떡하시죠? 어디다 손을 내밀어? 이제 어떡해? 나 큰일 났네, 저 댁은. 김민석 씨, 네네. 좋아요? 좋아요. 예, 총세균 게스트와 함께 그래도- 세균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활발하네, 아주. 2억 9,900, 약 3억 개 정도의 세균이 애들이 있습니다. 자잘한 애들이 그러네. 애들이 자잘하네요.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전신 질환 유발하는 나쁜 세균이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하죠. 왜 이분이 2위일까요? 예, 보여주세요. 진지발리스 있어. 진지발리스. 신지말리스 호시티아 있고. 뮤탄스. 와, 진지발리스 다들 없으셨는데 저는 있네요? 네, 김인석 씨 결과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앞에 세 분은 없었던 진지발리스균이 5만 개 정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진지발리스균 보균자는 혈관을 타고 심장질환, 췌장암,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리가 시급합니다. 또 궤양성 대장암을 유발하는 뉴클레아툼균도 1,200만 그렇죠. 개가 1,200만 발견되었습니다. 마리. 네네. 네, 가장 많이 나온 균은 뮤탄스균이었습니다. 100만 개.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데 어린아이들이 뮤탄스균에 감염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뮤탄스균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과의 접촉 때문입니다. 김인석 씨. 2세 이전에 뮤탄스균에 조기 감염되면 10세 때는 충치 발생과 치료 비용 발생이 감염되지 않은 어린이보다 3배에서 많게는 5배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자녀와의 뽀뽀는 자제하시고 내 입에 들어갔던 포크나 수저로 자녀를 먹이는 행동, 뜨거운 음식을 불어서 주는 행동 역시 뮤탄스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아니, 좋습니다. 불어서 주는 것도 안 돼요? 돌아도 나가는데. 균이 나간대잖아. 뮤탄스가 지금 1,500만 마리. 뭘 드시면 저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죠, 뮤탄스.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오케이. 어떻게 지금 얘기할 기분 아니어서. 네. 저 좀 생각 좀 할게요, 혼자서. 그래요. 네네. 제법 높은 수치들이 역시 나왔네요. 네, 한 번 심근경색 수술을 했던 이용식 씨보다도 심혈관 질환 유병 위험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질환도 48%. 김인석 씨 나이가 30대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김인석 씨의 건강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검사 결과를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냄새만 생각했었어요. 사실 그 이를 닦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냄새를 없애려고 하는 게 먼저였지. 예, 또는 그냥 충치 정도 그렇죠. 그냥 예방한다. 이렇게 그렇죠. 몸 전체를 생각하면서 칫솔질을 한다거나 치아 관리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누구나 다 그랬어요. 네, 반성을 좀 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모 씨 결과를 봐야죠. 1위인데 우선 전체 세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우. 2억 7,300. 이제 이런 정도 숫자는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리고 모습이 굉장히 빠글빠글하네요. 나쁜 세균이 얼마나 있느냐가 네네. 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세균이 있는지 보실까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도 있네. 진짜. 나도 있네. 시아도 있고 뮤탄스 있는 게 다르네. 예. 생명이 너무 4,460만 마리인데 4,460만 마리인데 붉은색이 여러 가지가 나왔네요. 나쁜 세균 수도 많고 앞서 언급한 모든 세균들이 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뮤탄스균, 진지발리스균 관리가 시급한 수준이고요.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포지티아균이 2천만 개 이상, 그리고 궤양성 대장암,
심내막염의 원인이 되는 유클레아 tum균이 1,600만 개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 씨 구강 상태를 보니 역시나 잇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왼쪽 아래 어금니와 송곳니 쪽에 골 파괴 양상이 보였는데요. 골 파괴라는 거는 단순한 마모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마모와는 다르게 네. 골 파괴라는 것은 잇몸의 염증이 어느 기간 이상 지속이 되면 거기서 염증 산물이 나와서 뼈를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저희가 흔히 주저앉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병든 잇몸은 그 세균이 파고들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즉 침투하기 좋은 통로인데요. 잇몸병으로 잇몸이 부어오르면 당연히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궁금해하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근데 모두 다 또 이런 검사를 당장 받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 입속 상태는 어떤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가진단으로?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아, 네.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아, 네. 입속 세균이 많은 사람은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요. 혓바닥에 우리가 백태라고 얘기를 하죠. 백태가 끼는 경우가 많고 백태가 끼면 당연히 텁텁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 중에 하나인 충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양치질만 제대로 해도 입속 세균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양치질을 위한 필수품. 세균 잡는 무기 칫솔. 과연 나에게 딱 맞는 칫솔은? 치아 표면뿐 아니라 채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닦아줍니다. 오, 깨끗해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속 세균을 잡는 건강한 단맛. 먹기만 해도 충치가 예방되는 이것의 정체까지 먹어야 되겠다 이거.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입속의 세균을 없애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요, 양치질이네요. 다양한 칫솔들이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네, 평소 양치질만 제대로 해도 입속 세균, 특히 충치와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미생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양치질만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다 없앤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저도 양치질 잘해요. 그래서 2위 하셨잖아요. 저 죄송한데 레이디 제인 씨와는 이야기를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옮기지 마세요. 옮을 것 같다 이쪽 보시면 또 위험합니다. 여기도. 유탄스 덩어리지만 저도 양치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하루에도 몇 번씩 양치를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양치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나 다양히 많은 크기와 모양의 칫솔이 있는데 이 큰 칫솔 하나로 온 입안을 다 닦으시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닦이시는 겁니다. 그 칫솔을 고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 칫솔 머리의 크기입니다. 이 칫솔 머리의 크기는 어금니가 한 2~3개 정도 덮이는 크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것보다 크면 안쪽 치아까지 칫솔이 닿기가 어렵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칫솔모의 강도가 또 중요합니다. 칫솔모의 강도는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 모를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모 씨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잇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의 경우 일반 모를 쓰게 되면 잇몸에 너무 강한 자극이 되고 잇몸이 다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잇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일반 모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약한 극세사모를 쓰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게 각각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요새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이 작은 칫솔이 있습니다. 치간 칫솔이라고 돼 있는데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썼는데 저거. 그래서 그렇게 뮤탄스균이 진짜 많은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할게요. 진짜 뮤탄. 두고두고 놀리게 생겼네 이 사람 진짜. 정말. 일본의 그 치주병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일반 칫솔로 치아를 닦았을 때요,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플라그가 60%밖에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반 칫솔과 치간 칫솔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제거율이 9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상 어차피 세균이 번식하고 충치가 생기기 쉬운 곳은 치아 사이사이인데요. 이 치아 사이와 사이는 치간 칫솔이라는 특수한 도구가 없으면 잘 닦이지 않는 측면이 있으니까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 그럼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도 계시니까 집에 가셔서 어린 우리 자녀분들한테도 내가 오늘 듣고 왔는데 치간 칫솔을 쓰는 게 좋대. 너도 오늘부터 내가 치간 칫솔로 닦아줄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쉽게도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살이 늘어나듯이 우리의 치아와 잇몸 사이도 나이가 들면서 벌어지는 게 당연한 일종의 노화 현상입니다. 따라서 젊은 친구들, 아직 어린 친구들이 이 사이가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치간 칫솔로 거기를 열심히 닦게 되면 오히려 이가 더 벌어지는구나.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느냐면 일단 가장 작은 가는 치간 칫솔을 한번 입안에 넣어보세요. 이 사이사이에 넣어보시고 어느 정도 저항감 있게 통과가 되면 아 나는 이제부터 치간 칫솔을 써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되고 이게 잘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괜히 아프기만 하고 피만 나고 그러면 오히려 아 지금 괜찮은 잇몸이 오히려 이걸 써서 더 벌어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아직은 쓰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조금 그건 색다른 뭔가요? 칫솔이 있는데요. 되게 재밌게 생겼는데. 생겼다. 엔드 터프트 이렇게 써 있네요. 치간 칫솔이 닦기 어렵고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일반적인 칫솔이 절대로 도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작은 엔드 터프트 칫솔로 이 뒤를 닦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칫솔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칫솔은 교정용 칫솔입니다. 오. 자세히 보시면 칫솔 모가 평평하지가 않고 V자로 파여 있습니다. 치열 교정 장치와 그 주변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칫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 장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운데가 V자로 파여 있는 교정용 칫솔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참 정말 다양한 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360도 칫솔인데 재밌게 생겼어요. 다 소리입니다, 360도가. 우와. 이렇게. 정확하게 양치질을 잘 못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360도로 된 칫솔로 그냥 막 어떻게 넣고. 해도 닦일 수 있도록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칫솔 종류가 진짜 많아서 막 약간 흥미가 생기는데 그러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저기 전동 칫솔이랑 음파 전동 칫솔. 관심 많죠, 요즘에. 네, 요즘에 저런 걸로 핫하죠. 바꿔야 될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맞아요. 전동 칫솔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내장된 모터로 인해 칫솔모가 계속 회전을 하게 되죠. 따라서 손쉽게 이를 닦을 수 있는 그런 칫솔입니다. 그래서 이 전동 칫솔은 보시는 바와 같이 칫솔이 전동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치아의 표면을 닦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칫솔모가 회전하는 이 회전식 전동 칫솔과 달리 음파 전동 칫솔은 칫솔모가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떨림만 있습니다. 즉 칫솔모가 회전하는 게 아니라 미세한 이 음파 진동이 공기 방울들을 발생시켜 치아를 닦아내는 원리입니다. 이 음파 진동은 1분당 약 3만 1000번가량 발생하는데요. 때문에 세정력이 뛰어나고 치아 표면뿐 아니라 일반 칫솔이나 회전식 전동 칫솔이 채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간단한 실험을 위한 장치입니다. 아크릴 박스가 있고 그 밑에 스티로폼의 작은 알갱이들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세정력을 보여주신다고요? 네. 네. 이 스티로폼 알갱이 밑으로 회전식 전동 칫솔과 음파 전동 칫솔을 각각 대보겠습니다. 이 칫솔과 닿는 면이 치아의 바깥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크릴 박스 안이 치아의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스티로폼들이 음식물 찌꺼기나 플라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먼저 회전식 전동 칫솔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를 닦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움직인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지금 보여주시죠. 이렇게 닦는 겁니다, 치아를. 네. 소리에 비해서 약간 그냥 진동이 느껴지는 그러게. 정도인데요. 예.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보셔야죠. 이 자체가 2는 아니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음파 진동은 어떻게 되는 차이가 있을까요? 눈으로 봐서는 아주 약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번에는 음파 전동 칫솔로 해보겠습니다. 진동이 더 약하던데.
진동이 더 약하던데. 이게 진짜로?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야. 실제로 똑같은 실험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해봤어요. 그럴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차이가 많네. 차이가 있네. 많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스티로폼이 얼마나 튀는지를 통해서 이 회전진 전동 칫솔은 치아의 표면을 닦는 데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사이사이를 닦는 데는 음파 전동 칫솔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 세정력 아까 비교 실험뿐만 아니라 회전형 그 전동 칫솔과 아까 음파 전동 칫솔로 그 칫솔모가 닿지 않는 치아 사이에 세균막 제거 능력 시험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임상치과 저널지에 따르면 음파 전동 칫솔은 약 73%의 제거율을 보인 반면에 회전식 전동 칫솔은 23% 제거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전식 전동 칫솔은 직접 닿는 부위에 딱 껴져야지만 제거가 되는 반면에 음파 전동 칫솔은 음파 진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닿지 않는 부위까지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봤다시피 궁금한 게요. 저렇게 어떤 이렇게 닦이는 힘이 강하면 치아나 잇몸에 영향을 주거나 뭐 그렇지.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이러지 맞아. 또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실험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실험을 준비를 많이 하죠. 아, 풍선을. 제가 이 음파 전동 칫솔로 풍선 표면을 쓸어 내려 보겠습니다. 터지는 거. 근데 왜 얇은 풍선인데 아무런 괜찮아요. 그냥 위동도 부드럽게. 없죠? 아니면 저는 막 풍선이 막 진짜 이렇게 막 흔들리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터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자꾸 그만큼 저 음파 진동 칫솔에서 나오는 음파가 자극이, 아주 부드러운. 부드럽다는 네, 굉장히 부드럽고 쉽게 자극을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아, 음파. 잘 깎이는지. 네. 저는 남의 말 잘 안 믿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저도 지금 한 번쯤은 김인석 씨가 일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는 그 순간 지금 또 한 3억 마리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 세균이. 그래서 좀 닦아줘야 스튜디오에서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아, 그래요. 얼마나 개운해지는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와. 그래요. 저 이분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네. 음파 전동 칫솔을 한번 이용해 볼 텐데요. 어떻게 깨끗하게 닦이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먼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치면 착색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치면 착색제는 세균성 플라그나 치석이 있는 부위를 염색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입에 넣었을 때 많이 빨갛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균성 플라크나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많다는 얘기입니다. 난리가 나겠네요. 빨개 벗겨지는 기분이에요. 아주. 예, 예. 인지하셨구나. 입안에 막 굴려야 돼. 자, 어금니도 한번 쭉 하시고 아랫니도 하시고. 잘 됐나요? 굉장히 와.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심한가요? 약간 심한 정도인데, 관리 잘하시면 다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시작해 볼까요? 네네. 아,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은 제 피나는 줄 아시겠어요? 그건 아닌가? 예, 예. 평상시 하듯이 예, 치약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네네, 조금 저희가 이렇게. 항상 그 정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나요? 네. 네. 어때요? 이렇게 보면 빨리빨리 알겠지.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 대고 있는 거예요? 대구인 거예요. 이 한두 개 한 10초씩 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잇몸과 이 닿는 부분을 주로 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양치질 집에서 자주 하시죠? 안쪽도 하고 계시죠?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은. 김인석 씨 저희 목소리 들려요? 지금 이와 대화를 나누고 눈을 저렇게 해야 되잖아. 김인석 씨 표정이라도 좀 멋지게 해봐요. 그 백장현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약간 오징어 같거든요.
완전히 다 같이 똑같이 느꼈어. 됐어요. 오! 끝났다. 예, 들어가시고. 소리 좀 조그맣게 내라. 다 불만. 설거지하니. 더해. 세탁기 돌아가는 줄 알았어. 유난히 소리가 크다. 아 소리를 안 내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지가 않아요. 일단 짠하고 보여주세요. 2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치면 착색제는 세균성 플라그나 치석이 있는 부위를 염색시키게 됩니다. 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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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깨끗해. 우와. 정말 잘 닦아졌네. 그래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어머, 세상에. 오, 깨끗해요. 깨끗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와 저렇게 깨끗하게 됐지? 성공적. 저희가 다 개운하네요. 진짜 너무 개운해요. 네. 양치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양치를 진짜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네. 칫솔은 얼마나 주기적으로 교환해주는 게 좋을까요? 어머. 네. 칫솔모가 닳거나 옆으로 벌어지면 플라그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칫솔, 전동 칫솔, 음파 칫솔 구별 없이 칫솔모가 이렇게 벌어지면 교체해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볼 수 있는 게 내 칫솔은 3개월이 됐는데도 깨끗하고 새 거다 하면은 뭔가 내가 제대로 이 칫솔을 활용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이 칫솔이 3개월을 못 가고 한 달 만에 다 너무 벌어져서 망가진 것 같다 하시면 정말 너무 센 힘으로 닦는다거나 올바르게 닦지 않는다고 돌아보시면 됩니다. 이 마모된 칫솔의 플라그 제거 효율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플라그 제거 효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걸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중에서도 칫솔모의 마모도가 높을수록 그 제거 효율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칫솔의 교환 주기는 최대 3개월 내에 교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교체 주기 못지않게 평소 칫솔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칫솔을 대부분 화장실에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화장실은 습하고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변기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세균 번식이 쉬운 장소입니다. 칫솔을 그런 곳에 두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칫솔이 아닌 세균 막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균 막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뭐 또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놔요 그럼 아니 칫솔? 뭐 칫솔을 혼자 그냥 생뚱맞게 부엌이나 거실에 둘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다 그 상태를 좀 갖고 오셨죠? 네. 아유, 우리 칫솔이구나. 여러분 댁에 다 갖고 오신 그 칫솔을 여기 쭉 갖다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저희가 세균 검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또 세균이에요? 그만하면 안 돼요. 예. 아, 정말. 여러분 입속은 저희가 봤습니다만 이를 닦는 이것이 세균 막대기여서는 안 되잖아요. 들어올 것 같은데, 왠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지 저 5등부터 한번 볼까요? 아, 네, 5등. 순서대로 한번 네네네네. 해볼게요. 네. 근데 칫솔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겠습니다. 아, ABJ. 칫솔 뭐에? 색깔이 변하는 아, 그렇게만 해도 세균이. 뭐 번안 안 하지 마. 그 입에 들어가도 제가 1등이겠죠 뭐. 아 근데 저는 화장실에 둔단 말이에요. 다 화장실 두죠 뭐 어디다 둬요. 바로 나와요 그렇게? 네, 바로 나옵니다. 와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오늘 뭐 너무 신기해. 입속에 세균이란 세균은 지금 세균 모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각
어떻게 나왔습니까? 400. 401. 401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그분이 1등이죠? 네, 지금까지 제가 1등입니다. 저희가 수치를 기준이 있을까요? 우선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네네. 역시 할 수 없네요. 예, 쭉 한번 줄을 서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혜정 선생님 굳이 뭐 그렇게 제가 할 됐다니까. 필요가 없었네요. 그러면 이혜정 아, 어떡해. 칫솔 색깔이 아주 예쁩니다. 삶아가 좋을 걸. 칫솔 사이사이를 칫솔 사이사이를 좀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뺐다 해보세요. 그렇지. 아이고. 왜 내 것만 그렇게? 왜 내 것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 살겠다. 심장 두근거려. 그러게요. 자, 이게 칫솔 관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이게 보고 관리를 잘하셔서. 이게 차이가 정말 있군요. 2,340이야? 왜? 아니 레이디 제인 엄청 깨끗하네. 아니에요. 레이디 제인 다시 해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니 왜 깨끗하게 나오면 다시 해요? 나는 구석구석 다 했단 말이지. 내 칫솔 왜 이렇게 더러워? 자, 이번에 이용식 선생님 볼까요? 백 선생님, 저는요 며칠 전에 양치하려고 그러다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바닥에. 버리셨어야죠. 아니 그걸 강아지가 물고 한번 뛴 적이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파헤칠 수가 있어. 여기 선생님 그만하시고. 자, 이용식님의 자, 이거 너무 떨려. 자. 1. 내려. 우리 혜정 선생님만. 우리 혜정 선생님만. 저 기계 정말 좋다. 누가 내 거 떨어뜨 밟은 거지 내가.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희석 씨입니다. 둘 중에 본인이 원하는 걸 할게요. 어떤 걸로 할까요? 좀 덜 휜 거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완전 세균전이다. 정말 난리도 아니네요. 정말 망신 정말. 김민석 씨 2위인데 진짜, 궁금해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더러워? 많이 흔들어 주세요. 5,000개 정도 나와줘야 돼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세균 수를 짠! 짠! 김민석 씨 뭐예요 대체? 아니, 잠깐만. 내가 볼 때 저거 누구 운동화 빤거 같은데? 운동화 한번 우리 와이프가 운동화 한번 빤거 같은데 저거? 자, 다음 분. 2만이 어떻게 나와? 12가 나왔습니다. 아니 저거 변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변기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 아니 예전에 저게 이제 변기 같은 거 극단적으로 쟀을 때 보통 수치가 몇 정도 나오죠? 이것보다 훨씬 800 정도. 800? 그때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예, 변기가 의외로 수치가 아 변기가 800이라고요? 그럼 2만은 대체 얼마나 더러운 건가요? 평소한 변기 네. 800이요. 선생님 그 세균이 전부 다 아주 더러운 세균이에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니 저걸로 남아 닦으니까 있는 제가 거군요. 계속 더러워지죠. 더러운 걸로. 김민석 씨, 와우. 말할수록 자기는 지금 별로예요. 2만이 나오기 정말 쉽지 않지 않나요? 아 나 괜히 나온 것 같아 오늘. 우리 이모 씨. 네네. 예. 제가 있잖아요. 아 이거 김민석 뭐가 씨.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뭐 있는 것 같아. 제가 있잖아요. 잠깐만요. 아 나 형만 믿어요. 저는 4만 예상합니다. 4만. 아 정말 2위와 1위 이모 씨 과연? 4만 나오죠. 형만 믿어요. 형만 믿어요. 자. 아니면 0000000 측정 불가.
잠깐만 2만이 어떻게 나와? 레이디 게임 한번 더. 2만이 어떻게? 예. 잠깐만, 저기 아니 2만이 어떻게 나와? 2만이 어떻게 나오죠? 그 아 제가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본인 게 아니래요. 자 그러면 누가요? 김인석 씨.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자, 다른 거 한번, 알겠습니다. 다른 거. 저희가 두 개를 갖고 오셨잖아요. 다른 거 해봐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저게 더 오래된 거거든요. 지금? 오래돼 보여요. 예, 저거. 거기서도 2만 나오면 기록 찍나요? 아니 전에 김재호 씨 씨가 겨드랑이가 저 다만 정도 찍나요? 나왔어요. 겨드랑이. 아니 김재우 씨 겨드랑이보다 제가 더 들었는데 제 칫솔. 아니 김재우 씨 겨드랑이보다 제 칫솔이 더 더럽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 또 자료화면 붙인다. 왜 자꾸 절 잡으시죠? 겨드랑이 킴 김재우 씨 모셔보세요. 자, 간지러워. 간지러워. 되게 수치스럽네요. 이렇게 이날 납시다. 1. 뭐예요? 4만 7천? 저거 그때 그거 측정했던 그 기계잖아요. 그 얘기할 때 이쪽 보고 얘기하지 마라. 울을 것 같아. 자 볼게요. 떨려요. 가야지. 자, 김민석 씨의 자존심을 건 두 번째 칫솔입니다. 김민석 씨의 자존심을 건 두 번째 칫솔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2,133. 이거 많이 죽었다. 의 추종을 불허하네요. 그러니까 저희 그 수치 입에 세균 검사하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잖아요. 예, 사람마다 215에서 21,612까지. 이런 식이라면 두 가지 입속의 세균과 칫솔의 세균까지 합한 종합 점수 1위. 내가 이거 방송 거부를 할 수 있는. 예,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요. 왔어요, 예, 종합 점수 1위 김인석 씨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인석 씨 칫솔 드릴게요. 아 그걸 또 먹고 찍고 있으세요? 그걸 또 빵커트 따려고 또. 아니, 근데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칫솔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칫솔로 양치질하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계속 그런 거잖아요. 네. 저기 김민석 씨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집에서 사용하시던 거 맞는 거죠? 그럼요. 예. 여기서 네네네. 막 다른 데를 닦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지금 의심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혹시나 청소하는 데 쓰지 않았을까? 청소하는데 써도 이만 나오기 쉽지 않아요. 경기가 야 이거 진짜. 네, 칫솔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선택 그 가지가 있다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제대로 선택해서 또 제대로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입속 세균을 없애는 방법,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위해서 임경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입속 나쁜 세균 잡는 하얀 가루의 정체. 잠시 후 공개됩니다. 두 번째 결정은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자일리톨은 저희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껌이나 뭐 다양한 사탕이나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껌이야 껌. 네, 맞습니다. 실제 이 자일리톨의 경우에는 사탕에서도 보시고요. 또 이제 껌의 그런 재료로 쓰이는 식품 첨가물인데요. 자작나무를 추출해서 자일란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로부터 만든 천연 감미료고요. 실제 이것은 설탕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감미료입니다. 천연 감미료죠.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여러분 드렸어요. 그게 자일리톨. 네, 드셔보시면은 이게 맛 질감도 그렇고 딱 맛도 설탕 맛
근데 더 산뜻해 설탕보다. 네. 오. 화한 맛. 아니 왜 시원한 맛이 나지 이렇게? 네, 뭔가 시원해요. 차가운 설탕 같아요. 그렇죠. 사한 느낌이 들면서 그냥 설탕 같죠? 맛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먹어도 죄책감 없이 되나요? 먹어도 되는 거죠? 네네. 이 자일리톨은 설탕과 맛도 모양도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아주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탕은 충치의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일리톨은 반대로 충치 유발균의 생성과 활동을 억제해서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너 많이 먹어라. 근데요. 이걸 많이 뿌려줘야 돼요, 입속에. 근데 충치되는 가장 큰 원인이 단맛이라고 해놓고는 이건 또 괜찮다고 그래요? 네, 충치는 충치균이 설탕을 먹고 분해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에 의해서 치아가 부식되면 생깁니다. 산에 의해서. 즉 설탕은 충치균의 아주 좋은 먹이가 되는 셈이죠. 하지만 이 자일리톨을 먹으면 우리의 충치균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설탕인지 알고 나의 영양분인지 알고 먹었는데 이게 아니네. 그리고 소화를 못 시키는 게 되죠. 이런 식으로 충치균이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결국엔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충치의 주 원인균이 뮤탄스균이라고 아까 다 공부들 하셨죠. 네. 이 뮤탄스균이 이 먹는 먹이에다가 사실 요 자일리톨을 첨가를 했더니 평균 9억 9천 마리 정도 였던 세균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요. 약 3억 1천 마리에서 2억 8천 마리 정도로 줄어듭니다. 굶어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뿐만 아니라 하버드 의대에서도 이 자일리톨을 연구를 했는데 설탕 대신 이 자일리톨을 먹으면 뮤탄스균이 생성되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와 사실 설탕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자일리톨이라는 거 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생긴 거는요 딱 그냥 설탕 같아요. 근데 그 희한하네요. 충치가 어떻게 알고 요거 자일리톨인 줄 알고 맛도 설탕하고 똑같이 단맛인데. 제가 이 자일리톨이 설탕과 달리 왜 충치를 유발시키지 않는가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테이블에 설탕이 있고요. 자일리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겉으로 결정을 보면 네.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지금 설탕으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제가 달고나 하십니까? 좀- 달고나? 뽑기. 소다 있어야 되는데 소다. 뽑기. 저는 별 모양으로 해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별 모양? 전 새 모양. 저 다 자신감이 없어요. 지금. 냄새나. 난다. 네, 쫙 녹아들고 있어요. 녹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광경이죠. 여기 이제 소다. 아유, 소다 주세요, 소다. 바로 넣어야 되지. 예. 냄새 난다. 그렇죠. 아, 지금 딱 맛있는 하면 냄새. 되는데. 아, 이게 이 상태죠. 이거 딱 넣어가지고. 맛있는 냄새 나니까 입안 세균들이 난리가 났네 지금. 아우성, 아우성. 아 지금 막 빨리 넣어달라고. 카라멜화가 이루어지고요. 또 중요한 거는 와, 색깔이 완전히 설탕물이네, 설탕물. 굉장히 우와. 이렇게 끈적끈적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신난다. 자일리톨로 한번 자일리톨. 달고나를 만들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오 궁금하다. 과학 시간 같다. 자일리톨은 무슨 색깔로? 오 진짜 어떻게 변하지? 약간 설탕보다는 결정체가 약간 고르지 않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투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녹네요. 네. 고요. 진짜 다르네. 네, 설탕보다 훨씬 빠르게 녹아요. 네, 녹으면서 투명해지고요. 오 갈색으로 안 되네? 네, 계속 투명한 채로. 어머, 되게 깨끗하다. 물엿 같다. 물같이. 물엿이네. 조청. 아까는 굉장히 끈끈한 점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시럽 상태. 안 눌러붙어 안 눌러붙어. 그런데 거의 물처럼 거의 물처럼 완전 투명. 네. 와, 신기하다. 네, 야 아까 다르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굳었습니다. 그런데 우와. 이 자일리톨은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흘러요. 너무 투명해서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붙지 않고 묽어서 계속 접시에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퍼졌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예. 움직이질 않고 굉장히 점착도가 있는 데 비해서 그러면 이건 무슨 맛일까? 참 궁금하죠? 이게 보세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자일리톨. 왜 이런지는 이제 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 설탕의 경우에는 실제 이 포도당하고 가당이 결합된 것이고 이 가열을 하면은 녹으면서 얘가 입자가 깨지면서 카라멜화가 됩니다. 갈변화도 되면서 여러 가지 음식에서 뭐 풍미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자일리톨의 경우에는 구조가 당 알코올이라는 거예요. 설탕하고 조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그 녹으면서 굉장히 묽어집니다. 즉 점도가 낮아지죠.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설탕의 경우에는 녹으면 치아액이 많이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충치를 유발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에 반해서 자일리톨의 경우에는 그만큼 치아에 잘 달라붙지 않아서 충치 유발 확률을 또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자일리톨 하면 생각나는 나라 있죠? 휘바. 핀란드. 핀란드. 아유, 그런 건 기억 잘하네요. 자, 이 자일리톨이 건치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핀란드 국민의 치아 관리 비법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핀란드라는 나라가 1970년대만 해도 12살 어린이 기준으로 충치가 몇 개씩 있었냐 하면 한 명당 6.9개, 6.9개씩 있었던 충치의 천국이었던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자아이의 한 45%, 여자아이의 한 63%가 매일 이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을 씹었어요. 그러고 지금 2012년 기준으로 12살 어린이의 충치를 가지고 있는 개수를 보면 0.9개입니다. 0.9. 평균이 0.9개. 우리나라는 몇 개냐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평균 12살짜리 어린이의 충치 개수가 2.2개. 0.9개. 대단하지 않습니까? 1인당 충치 보유율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지금 핀란드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너 핀란드로 이사 가라. 그래요. 너무 저한테 집중되는 것 같아요. 토크들이. 그래서 2만 개가 너무 독보적이어가지고. 관심 좀 그만 가져주셨으면 근데 저 김인석 씨에게도 추천해주고 싶고 자일리톨이 이렇게 충치 예방에 뭐 좋으니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뭐 건치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양치를 할 때 칫솔에 치약을 묻힌 다음에 그 위에 이 자일리톨 가루를 좀 뿌리셔서 닦으셔도 되고요. 자일리톨 가루를 그대로 입에 넣은 뒤 혀로 입안 구석구석을 마사지하면 침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가글도 되고 또 잇몸 마사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뭐 이에 좋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이제 살짝 당뇨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당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괜찮아요? 당뇨 있는 분들한테. 아유,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실은 오늘 그 자일리톨이 이혜정 선생님 같은 분한테 그럼 꼭 더 먹어야 필요한 되겠다,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 설탕의 경우엔 좀 섭취하면은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이 설탕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이 자일리톨의 경우에는 혈당을 높이는 지수, 당 지수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낮은 식품이에요. 설탕의 당 지수가 68이면은 이 자일리톨의 경우에는 당 지수가 한 8 정도. 그러니까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당뇨가 있으신 분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이신 분 이런 분들 자일리톨 좋고요. 여러 가지 요리에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자일리톨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자일리톨의 경우에는 단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식품 첨가물, 특히 설탕 대용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요리라든지 간식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아이들의 경우에 이렇게 조금 가끔씩 단맛을 가지고 달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 자일리톨로 만든 그 사탕 이런 것도 권할 만해요. 아니 이게 확실히요. 아이들을 달래고 뭐 이렇게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이럴 때 간식, 사탕 이런 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아예 안 줄 수는 없는데 이럴 때 자일리톨 사탕을 아빠가 직접 만들어서 주면은 아이들 충치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아이를 좀 울고 떼쓰고 고집 부릴 때 또 이렇게 달랠 수도 있고 일석이조네요. 그럴 때 또 아빠도 먹고. 네. 네. 본인 걱정부터 해. 본인 걱정. 처음도 많이 먹어야 돼. 애들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많이 먹겠습니다. 근데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알려주세요. 네, 하루 섭취 기준량을 한 10에서 25g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느냐? 밥 숟가락 있죠? 그걸로 한 2스푼 정도가 예, 하루에 그 섭취 기준량으로 보시면요. 실제 우리가 이거를 뭐 일부러 많이 드시기보다는 충치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요리에 좀 활용하는 요 정도로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조금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일리톨이 우리 몸에 소화흡수가 잘 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으로 가서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서 발효되면서 일부만 흡수가 돼요. 그래서 복부 팽만감, 가스가 차는 느낌, 그리고 일부 사람의 경우에 설사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속 세균을 없애는 두 번째 방법으로 자일리톨을 오늘 경험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입속 세균 문제 같이 이야기를 해봤네요. 아, 치주 질환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새삼스럽게 짚어봤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치를 자주 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구석구석 꼼꼼히 닦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지만 뭐 역시 가장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인석 씨 활약이었죠. 예, 어떠셨어요? 오늘 나오셔서 이 주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맞춤맞게 딱 나오셔서 문제 해결을 하셨네요. 좀 느껴지는 게 점점 제 옆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옆에 분들이 약간 피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몰랐다면 아마 이 상태로 계속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칫솔도 아마 계속 썼을 것 같아요. 모르고. 근데 알게 됐으니까 이제 칫솔도 버리고 입안 건강하게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아! 소음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영구적인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엄청난 소음이란 이야기예요. 를 통해서 나오는 소음 정도는 어떨까요? 공사장 수준이다. 소음에 오랜 시간 노출되거나 전신 질환이 있을 때 이명을 느낄 수 있는데요. 말이 잘 안 들려서 다시 제가 되묻게 되고. 이런 소리가 나요? 야, 이건 못 살겠다, 이 소리는. 귀를 살펴보면 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막게 되면 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가 아닌가는 집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오, 진짜. 희한하네.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는 것을 그 치료나 예방법으로 삼았습니다. 누르면 이 세 가지 혈자리를 동시에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데요? 전화해요. 내가 가서 눌러. 아니, 제가 할게요.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골반 근육 강하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